안녕하십니까. 인생치과 관리형의 김봉경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치과 치료, 만국 공통의 치과 치료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베트남을 가도 치료를 할 수 있고, 미국을 가도 치료를 할 수 있고, 유럽을 가도 치료를 할 수 있고. 왜? 전 세계 사람의 치아 형태가 다 똑같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사실 출기만 좋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든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직업인 것 같다. 그 말은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베트남, 미국, 영국, 독일 어디든 치과 치료 단계가 다 똑같다. 몇 단계? 5단계. 그래서 오늘은 치과 치료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이 치과 치료의 5단계는 내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 전에 이 영상은 꼭 보고 가시면 눈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치과 1타 강사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듣는 거죠. 레진 치료죠. 치과 기술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진을 발견했다는 거,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치과 치료에서 레진이란 재료가 옛날에는 뭐 아말감, 수은이나 GI라고 해서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옛날에 다른 재료를 많이 썼는데, 레진이라는 재료가 발달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모든 치과 치료에서 충치 치료 첫 번째 단계로는 때우는 치료는 레진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레진은 뭐다? 직접 수복이다. 직접 수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 뜨지 않는다. 기공소에 보내지 않는다. 직접 의사가 진료실에서 그날 때우고 끝난다. 충치 치료에서 가장 낮은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네이 치료죠. 인네이 치료는 뭐다? 간접 수복이다. 그 말은 뭐다? 본 뜬다. 본 뜨는데 요즘에 아직도 고무차륵으로 본 뜨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좀 있으면 AI가 본 뜰 수도 있다는 시대에 아직도 해보세요 해가지고 고무차륵으로 꾹 물고 있다가 본 떠가지고 하는 거, 이거 뗄 때 이빨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디지털로 요즘에 구강 내에서 스캔 떠가지고 본을 떠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뭐다? 3D로 본을 떠야 된다. 요즘에 이렇게 고무차륵 같은 걸로 안 뜨고 3D로 본 떠서 치과 기공소로 보내서 충치 치료를 시작하는 게 2단계부터 간접 수복이고, 그 다음 뭐다? 크라운이죠. 여기서 3단계에는 크라운은 뭐다? 신경 치료를 하지 않는 크라운.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저희 같이 일하는 병원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자기네들 병원에서는 크라운 치료는 무조건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대. 근데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치아의 신경은 혈액 공급, 혈액에 뭐가 있어요? 영양분 있잖아요. 영양분. 그 다음에 수분. 치아가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크라운 치료를 하면 되는데, 크라운 치료를 하면은 무조건 신경 치료를 해버리는 치과가 아직도 있긴 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게 뭐다? 신경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유는 뭐랬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신경 치료는 임플란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면 뭐다? 아프고 비싸게 치료받는 거죠. 그 다음에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가 안 된다. 그 말은 뭐다? 충치가 신경까지 이미 도달해버렸다. 그런 경우는 뭐다?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 치료하죠. 자,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치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씹을 때마다 아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균열치. 치아가 금이 가서 아파서 신경치료를 하고 씌웠는데도 계속 교합력이 작용하니까 치아가 이 씹는 힘을 버티지 못해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치아를 못 살리고 뭐 한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전 세계 공통으로 1단계에서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때운다. 인네이는 못 뜬다. 그 다음에 핵심은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할 수 있는데, 신경 치료를 무조건 루틴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환자한테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치료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과잉 진료를 잡는 법을,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레진 치료는 어떻게 한다? 직접 수복은 씹는 면에 충치가 있는데, 이게 레진이 할지 인네이 할지 크라운 할지는 사실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이해하려면은 간단하게 1타 강사니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치아의 층이 크게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다? 1번 범낭질이, 그 다음에 상하질, 그 다음에 치수를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죠. 자, 범낭질에 국한된 충치치료다 하면은 레진, 직접 수복으로 충치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아프지도 않고 시리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떤 치과를 갔는데 이거 인네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다? 빨리 나가서 딴 병원도 갔다 와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치 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여러 병원을 가서 레진할 거를 인네이하고, 인네이할 거를 크라운하고, 크라운할 거를 신경치료 크라운하고, 크라운할 거를 임플란트 한다. 이게 과잉 진료죠. 그래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방법은 치과 치료의 5단계가 있는 것과 치아의 해부학적인 이 3개 층, 요것만 아시면 과잉 진료의 80% 이상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아질인데, 상아질도 물론 레진으로 수복할 수가 있다. 근데 너무 심하다. 만약에 우식이 치수신경까지 가까이 갔다. 그러면은 인네이 치료로 이제 수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인네이 치료는 어떨 때 많이 한다? 치아와 치아의 사이가 썩었을 때. 요 2개의 맞닿는 치아의 사이, 인전면 충치일 때 인네이 치료를 가장 많이 하죠. 만약에 인네이 치료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신경치료하고 씌우자고 한다? 그러면은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과잉 진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지식들을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범낭질, 상아질, 치수 이런 치아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때 3군데의 치과를 갔는데 치료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저희 누나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환자고 똑같이 치아가 썩었는데 왜 의사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냐?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5개의 단계가 있고 이런 3개의 층이 있을 때 어떤 의사는 인네이를 하자고 할 것이고, 어떤 의사는 레진으로 하자고 할 것이고, 어떤 의사는 크라운을 하자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지를 원장님과 충분하게 소통을 많이 해서 이거는 이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최악은 뭘까요? 최악은 하다가 신경 다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환자분들께서 그냥 원장님들과 의사소통도 안 하고 상담실장이 앉아가지고 이거 아프지도 않는데 그냥 바로 신경치료하고 씌우자, 이런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장님과 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런 충분한 대화를 의사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해서 본인이 느꼈을 때 이 원장님이 참 설명을 잘해준다,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원장님에게 충치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너무 어릴 때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막 신경치료 어디 여기서 다 받아버리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10년, 20년 지나면은 치아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아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형태에서 충치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치아를 조금이라도 오래 쓰고 하시려면은 저희가 설명드린 거를 꼭 숙지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원장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무조건 3단계를 2단계로 치료해주는 게 좋은 병원인가요?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이제 만약에 치아의 파절 정도가 굉장히 파절이 많이 되어 있다. 근데 꼭 크라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레진으로 치료를 하고 또 쓰다 보면은 잘못 치료를 받으면 3단계에서 마무리할 거를 나중에 4단계인 치료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무조건 조금만 건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내 치아의 상태에 맞게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잘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건 딱 하나죠. 레진, 인네이, 크라운 해야 될 걸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한다. 이런 치료만 안 받으시면 내 치아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치과 치료에 대한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마지막 6단계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뭘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앞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신경이에요, 신경. 그럼 요만큼 깨졌다. 그러면 이거는 레진으로 수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충치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크라운 치료가 만약에 진단이 나왔다. 근데 크라운 치료는 뭐다? 다 깎아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라운 치료와 레진 치료 사이에 한 이 정도쯤에 무슨 치료가 있다? 위니시가 있다. 위니시. 앞니를 수복할 때 360도를 건드는 게 아니라 앞면만 건드려서 붙이는 치료, 치아를 최소한으로만 건들면서 앞니를 예쁘게 할 수 있는 치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미니씨는 전부 다 예뻐지려고 하는 심미 치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치아가 깨진 경우에도 미니씨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아가 다른 경우에도 치아를 복구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금 더 치아를 건드리지 않고 미니씨 치료를 통해서 앞니 전치부에 치아 복구 솔루션을 할 수 있다. 물론 미니씨로 구치부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임상적인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전치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미니씨를 하는 편이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치료를 몰랐더라면은 저 또한 다 깎아버렸다.
그래서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도 치아 삭제량에 대해서 요즘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치아를 조금이라도 덜 건드리면서 완성도는 높게 할 수 있는 치과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를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해서 잘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국 공통의 치과 치료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치과 치료를 잘 해주십니다. 하지만 소수의 과잉 진료라든지 너무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서 100세까지 잘 가지고 가야 될 치아를 수명을 너무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사항 플러스 환자분들도 이제는 내 몸을 맡기기 전에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 꼭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한 번쯤은 영상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치과 마련이었습니다. 안녕.